자, 핵심 요약, 기출지문 빈칸입니다. 지금 요 핵심 요약 과정과 문제풀이 과정에서 복습용으로 제공되는 지문들, 가로넣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기출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되겠구나. 방향을 잡는 거예요. 자, 먼저 1번. 자, 1번은 우리 처음에 봤던 권리 변동과 관련된 거죠. 권리 변동은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한다 그랬고요. 취득과에서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 구별해야 되고요. 두 번째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구별해야 된다 그랬죠. 세 번째 이전적 승계라면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은 특히 내용의 변경 중 질적 변경과 작용의 변경 구별하면 된다 그랬고요. 소멸은 절대 소멸과 상대 소멸 구별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자, 먼저 1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돼서 2순위 저당권의 순위가 올라가면요. 2순위 저당권의 효력이 강화가 되죠. 효력이 변경이 됐죠. 그 효력의 변경을 뭐라 그래요?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작용 들어보면 작용. 권리의 작용의 변경. 그게 효력의 변경이죠. 권리의 효력상 변경이다 또는 작용상 변경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2번. 임대차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계약은 법률 행위죠. 청약은 의사표시고 승낙도 의사표시죠. 청약과 승낙이나 의사표시가 합쳐서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구성하게 되죠. 이때 법률 행위 뭐죠? 법률 요건이죠. 요건. 법률 요건. 법률 사실이 아니라 법률 요건입니다.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에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거고요. 요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 계약은 법률 요건. 이렇게 되겠죠. 자,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는 작용상 변경 또는 효력상 변경. 이렇게 하면 되겠죠. 3번. 자, 법률행위 종류를 구별해야 되고요. 법률행위 종류와 관련해서는 단독행위 계약 구별하고 단독행위라면 상대방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해야 되는데요. 자, 상대방이 없는 게 뭐가 있었어요?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동산 소유권 포기. 하지만 공유지분의 포기는요. 공유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그 지분은 나머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잖아요. 따라 공유지분의 포기는 어디 산에 올라가서 혼자 부르짖는 게 아니라 다른 공유자에 대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이렇게 되겠죠. 동산 소유권 포기 같은 것들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지만 공유지분 포기 같은 것들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반사회 질서 행위냐 아니냐와 관련해서 도박 채무, 도박 자금을 빌리는 것 반사회 질서행위죠. 그걸 갚는 것도 반사회 질서행위죠. 도박 자금을 빌리는 것, 도박 자금을 갚는 것 다 반사회 질서입니다. 자, 근데 요 4번과에서 조심하실 게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매각 권한을 수여하여 도박 채권자가 매각을 하는 행위, 이거는 반사회 질서가 아니죠.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직접 땅을 넘겨주는 거, 이거는 반사회 질서이지만 도박 채무자가 도박 채권자에게 땅을 직접 넘겨주는 게 아니라 땅을 팔 수 있는 대리권을 주고 도박 채권자가 그 대리권에 기서 매각을 하는 행위, 이거는 반사회 질서가 아니죠. 대리권 주는 것과 매각하는 행위, 대리 행위는 반사회 질서가 아니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4번은 도박 자금을 갚으려고 주는 거니까 이건 반사회 질서 행위다. 이렇게 되겠죠. 5번은 법률행위 요건과 관련해서 법률의 요건은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이 있고요. 성립요건, 유효요건, 공히 일반적 요건과 특별요건이 있죠. 그 중에 일반적 유효요건, 당사자는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을 거칠 것, 의사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게 일반적 유효요건이고요. 특별 유효요건은 허가를 받을 것, 대리권이 존재할 것, 조건이 성취될 것, 기한이 도래할 것. 이게 뭐예요? 특별
유효 요건이죠. 그러니까 정지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 갑이 을에게 34회 시험에 합격을 하면 상가 건보를 주겠다. 정조건부 행위죠. 자, 을이 34회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그럼 증여는 유효가 되죠. 법률행위의 특별 유효 요건. 이렇게 되겠죠. 특별 유효 요건. 성립 요건 아닙니다. 일반적 유효 요건 아닙니다. 특별 유효 요건,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되겠죠. 자, 6번은 반사회 질서 행활에는 이중매매인데요. 이중매매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어떤 경우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 그런데 제2매수인이 직접 거래한 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 제2매매가 있었어요. 이렇게. 매도인은요, 이미 그 땅을 판 상태예요.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뭐라 그래요? 제2매수인의, 그러니까 제2매수인,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설령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을 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반사일시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요 대리인은 제2매수인의 대리인을 말하는 거고요. 매도인의 무슨 행위에? 배임 행위죠. 무슨 가담을 해요? 적극 가담을 했다면 누가? 대리인이 본인인 제2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적극 가담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 대리인에 의한 적극 가담 행위는 반사회 질서로 무효가 된다. 이게 판례죠. 7번. 자, 이중매매 역시 사내 형태죠.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받았다.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배임행위가 아니라 그러죠. 중도금의 일부라도 받은 상태가 되죠. 그 후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갑과 X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마쳤을 때 적극 가담이니까 배임행위가 있고 적극 가담이니까 갑병 매매는 무효잖아요. 이때 을은 병에 대해서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소유권 등기나 이전 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가 없고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갑을 대위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8번. 대리인에 의한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범죄행위가 불공정한 행위가 있을 때. 자, 그러면 궁박했냐, 경솔했냐, 무경험했냐, 이거 누굴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가 문제가 생기죠. 피해자가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이 했고요. 우리 민법 116조 1항에 의하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궁박은 본인 기준 해라. 궁박. 경솔,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만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라. 공무원, 경무대 이렇게 판결한 바가 있죠. 자, 9번 비진이 표시. 매매계약에서 비진이 표시는 어떨 때 유효가 돼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 그죠?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비진이 표시가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선의 앤드 무과실이어야 되겠죠. 선의 앤드 무과실. 그래야 유효가 될 겁니다. 10번 통정허위 표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 진위 아님에 대하여 상대방과 뭐가 있어야 돼요? 통정, 통모, 양해, 합의. 그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지인이 아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죠. 알면서 합의까지 있어요. 허위 표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0번은 통정, 통모, 양해, 합의 이런 말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착오까지 했는데 허위 표시까지 가로놓기를 받고요.
착오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가로놓기 문제를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제 문제풀이 할 건데 오늘 요약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셔야지. 안 그러면 좌절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론 강의가 어느 정도 귀에 들린 상태에서 문제를 미리 풀어보시고 다음 주 문제풀이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과정에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